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실장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 전 실장은 계엄에 단호히 반대했다면서도 인간적인 저륜까지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의원. 내란 수계, 윤석열이가, 윤석열은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계십니다. 야당 지도자가 범죄 피의자라고 해서 이름만 달랑 부르지는 않습니다. 12.3 내란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비호했던 그가 국민의힘에 충남 공주, 부여, 청량 지역 재보궐선거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계엄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정 전 의원은 SNS에 자신은 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고함을 쳤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류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전륜을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윤어게인을 선언하며 출사표를 던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 내란범이 돼서 1심에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또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또 실형이 또 선고되는 그런 분이 어떻게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는지. 민주당 내에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땅속에 매장된 줄 알았던 내란 세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공천 신청자들을 면접하고 경선을 거쳐 오는 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인데 여당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를 내란 세력 부활의 가늠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비서실장 정진석 보궐선거 출마. 참 이런 일이 있네요. 네, 1.23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씨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이자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2월에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정 전 실장을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씨 파면 직후에 내란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 모든 컴퓨터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출사표를 던지면서도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계엄 선포는 자신에게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고 12월 3일 밤 단호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라면서도 영어의 몸이 된 대통령과, 그러니까 윤석열 씨죠.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됐지만 그렇다고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왕을 옹립하기 위해 우리의 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거를 저지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죽든 살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다소 거창하게 자신의 소명을 포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장 전 실장의 출마를 말릴 생각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서 그분이 가진 정치적인 식견이 우리 당에 지금도 필요하다 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의해서 정진석 전 실장까지 무리하게 출마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뭘까요?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네? 인생이 피곤한 거죠. 네. 오늘 옷 무늬가 던킨 도너츠 무늬 같네요. 그래요? 네. 시장하세요? 네, 아니, 그 도너츠에 이제 당이 성경글씨, 떨어지신 건지는 아닌지. 인상 깊은 옷 무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좀 수사를 받아야 되거나 뭐 재판에 걸려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추가 수사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금배지를 좀 달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이제 또 금배지 달아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또 지역인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씨는 뭐 대구시장이지만 마찬가지죠. 뭐 대구시장인 것도, 대구시장 나가는 것도 그 좀 방어막을 쌓으려는 거에 더해서 정진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서 이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한 거고 지난번에 박수현 의원한테 졌지만 아주 본인 입장에서는 아깝게 진 거거든요. 예. 아슬아슬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실 박수현 의원이니까는 민주당이 이긴 건데 이번에 없지 않습니까? 박수현 의원이 어쨌든 예. 도지사 나가야 되니까 그걸 비우니까 내 상대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거죠. 와, 그 원내 입성도 유력하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사실 이제 그 뭐 여러모로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으로는 사실 이제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 이 지역에 이제 그동안의 이제 표심이나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이제 유력한데 예. 그러나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뭐 그 지역의 유권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았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안 막아지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표 던지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게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비상계엄을 갖다가 그 수습하려고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이 내란을 수습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는 청와대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모든 자료를 파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뭔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참 동의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뭐 당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한 인사를 다시 이제 선택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솔직한 신경이죠. 네.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추경호, 정진석 이렇게 이어지는 게 출마의 모양새가 본인들이 그렇게 벗어나고자 했던 내란 프레임을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한데 와중에 또 오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 됐던 주영 의원이 오늘 유튜브 채널 무늬만 빨강에 출연해서 김부겸 후보와는 1984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대학원 과정도 함께 다닌 친한 사이라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힘써주고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바로잡아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목적어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점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바로잡아달라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김부겸 후보를 막아내면 좋겠지만 막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장과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한 듯한 메시지를 왜 주호영 의원 냈을까요?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공천이 안 됐으니까. 아무리 앙심. 공천이 안 돼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공천이 안 이거 된-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 당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당이라는 조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주호영 입장에서는 당의 공천에 반발한 끝에 내가 그거 결과를 뭐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법적 대응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요 사안에 한해서는 당의 공천을 여전히 인정할 수가 없는 이 스탠스인 거죠.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한 일에 대해서 당내 상당수의 어떤 뭐 의원들은 그리고 이제 의원뿐 아니라 후보들은 장동혁 지도부를 인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지금. 심지어 당권파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을 제끼고 선대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쌈난 거잖아요 그게.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로 하면 어떨까 얘기했다가 장동혁 대표 그럼 난 빼자는 거요? 그랬는데 그렇죠? 라고 했다가 이제 싸움 난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장동혁 대표를 제끼고 싶다는 거는 뭐겠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가장 이제 황당한 건 뭐냐면 그러면 장동혁을 제낌으로써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로 거듭나고 뭔가 이제 내란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정당으로 가자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게 가장 또 재밌는 점인 것이죠. 지금 정진석 얘기도 했지만 예.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선거 나온다는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대환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김문수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김문수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김문수라는 사람도 어쨌든 친윤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 없는 것이고 내란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인 거는 큰 차이 없는 거잖아요, 장동혁하고. 장동혁과 김문수의 차이는 뭐냐? 그게 뭐 모르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거든요. 장동혁이든 김문수든. 근데 보수가 보기에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뭐죠? 김문수는 한동훈을 우리 당의 보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한동훈에 대한 태도만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혁은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그랬고 예. 김문수는 한동훈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대표 선거할 때도 그러니까 한 명만 공천해야 된다면 밸런스 게임 할 때 한 명은 전환길, 한 명은
한동훈을 뽑은 바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 지난 연말에도 이제 그 당협위원장 모임에 가가지고 김문수 씨가 이제 아유 한동훈을 누가 내쫓으려고 하느냐. 한동훈이 나간다고 그래도 다시 데려와야지. 이런 사람을 내쫓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결국은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절대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한동훈뿐만이 아니고 하남에 유승민을 내보낸다든지 어딘가에 하여튼 나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어디도 나가선 안 된다. 이게 장동혁 대표 입장이라면은 그거는 아무리 뭐 이거 내란하고 무슨 내란이고 저륜이고 뭐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런 건 뭐 다 내란하고 저기 뭐야 아예 선을 긋지 않아도 좋고 저륜은 안 해도 좋은데 왜 다 장동혁만 그 살고자 하느냐, 장동혁의 위주로만 왜 당을 운영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지금 김문수가 선대위원장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독자적인. 그렇죠. 그러나 이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지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게 뭔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장동혁에 대한 여러 가지 왈가왈부도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결국은 그냥 뭐 내부의 어떤 싸움 정도로만 보이고 별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외의 변수가 생겼어요. 설마 했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네, 공주.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단단히 미쳤다라고 윤건영 의원은 비판을 세게. 저는 뭐 윤 어게인입니다. 윤 어게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거를. 네. 예, 그리고 뭐 나오면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인간적으로 전륜 뭐 이렇게 예, 강요하지 얘기하는데, 마라. 강요하지 예. 마라. 인간적으로 전륜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윤 어게인을 하겠다고 정치권으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것과는 별개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뭐 지금 자기가 모시던 예, 대통령이고 계신 분을 찾아가고 하는 예. 거야. 그걸 뭐 뭐 어떻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 보지만 그때 그것을 못 막았었던 그렇게 해서 그 당사자를 감옥에 네. 지금 있고 예. 그걸 못 막았었던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네. 가랭이를 잡던 예. 뭘 어떻게 하든 나를 밟고 가세요를 하든 해서 막았어야 되는 사람이 그걸 못 해놓고 지금 이 난리를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난리를 지금 쳐서 예. 이제 겨우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는데 다시 내가 한번 판단 받아 보겠다라고 예. 하는 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내란의 복원을 하겠다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 민주당은 그러면 공주 청양 부여에 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네. 그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그 지역 출신이시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어쨌든 내가 컸던 네. 자랐던 그리고 나를 쭉 찍어 주셨던 네. 이 지역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능하면 저희도 이제 지역에 네. 접근이 가능한 흔히 말하는 뭐 낙하산 논란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은 듭니다. 후보 전술에서 후보 전술에서는. 예, 후보. 근데 이제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청량 부여 네. 부여 공주 뭐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새롭게 지금 우리 당 후보로 그 충남도지사로 나오는 박수현과 결을 같이 해서 제대로 뭔가를 좀 해줄 사람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은 중앙 단위에서 뭔가를 해봤던 네. 그렇게 해서 충남도지사가 정말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하는데 그 중에서 부여공주와 함께 하면서 부여공주 사실은 그 박수현 이제 후보께서 네. 그 부여공주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해놓고 간 게 좀 있으세요. 국회 차원에서 그걸 좀 제대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려고 하면 중앙 단위에 뭔가를 좀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 저희가 나는 일단 낙하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지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군이 있는지와 네. 뭐 고민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중앙 단위에서 뭔가를 끌어가지고 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네. 박수현 의원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잘 이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또 한 번 이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근데 되겠네. 윤호개인은 진짜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거는 그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사람. 예. 그리고 저는 뭐 더 윤갑근 그러니까 변호했던 분이 이런 분들이 지금
고개 들고 네, 국민들께 그것도 표 달라고. 와, 그러니까요. 6월 3일이면 그 6월 3일 지방선거면 우리가 이제 6월 지난해 예. 대통령 선거를 그때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5월 1일이니까 정말. 지금 요맘때가 딱 그 작년 요맘때가 그 파기환송이 몰아쳐 오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5월 이 1일이었죠. 내란은 네, 네.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정도 되면 국민하고 한판 뜨자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결심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법원도 조금 저는 그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부분 아직도 정리 안 해가지고 노태학 대법관 예. 퇴임했습니다만 채워지지 않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직도 예. 대법관이 공석이네요. 공석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노태학 이거는 대법관 후임 아직도 공석이네요. 공석입니다. 진짜. 야 까먹고 있었네. 공석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을 합니다만 그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라고 하는 제청권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예. 보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대법원과 우리 법원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에 대한 복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이제 대법관 제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네. 거기 오늘 때마침 정진석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충남에. 공주 네, 부여 청양 보궐선거 열렸잖아요. 박수현 네. 후보가 우리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네네. 근데 거기 이제 원래 그 지역에 박수현과 계속 붙었던 의원과 붙었던 라이벌이 정진석이었거든. 정진석이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그 청와대 비서실장. 용산 비서실장이었었고 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PC 1000대를 지금 네. 증거인멸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갖고 실제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진술을 하기를 용광로에 갖다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이런 네. 진술까지 다 나온 상황인데 그럼 거기는 다시 또 이제 내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란 척결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 추호도 없다. 절연 그 못하겠다. 누구도 인간적인 절연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어. 아직 봉선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못 받았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용근 중앙당 미디어 대변인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을 안 내는데 여론을 네. 떠보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저 윤곽근이 나오고 뭐 저기 지금 정진석이 굴러 나오고 막 계속 그러잖아. 뭐 이준석이 나온다고 하고 뭐 그러잖아.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에 박덕금 씨가 이제 사돈이죠, 두 분이. 그렇지 정진석 맞네. 네. 그러니까 맞아 사돈이야. 아마 이제 공천을 주게 되면 또 그에 따른 그 그러네. 후문이 또 엄청나게 거기 따를 충북이거든 보은역. 네, 보은옥천 옥천영동. 네. 아 맞네.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 검찰 이슈, 법조 이슈 조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윤석열 우리 저 김도희 기자님 2심과 네. 1심이 체포방해 관련해서 좀 달라졌잖아요. 그걸 네네. 한눈에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주신다면요. 네, 제가 표를 한 장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잠깐 띄워주시면 어제 있었던 윤석열 2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심에서는 징역 5년, 6개 유죄고 3개가 무죄가 났어요. 예. 근데 어제 있었던 2심 고등법원에서는 징역 7년으로 바뀌었고요. 8개 유죄, 1개 무죄가 났어요. 그 다음 장의 표를 잠깐 보시면 그러면은 바뀐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국무위원들 배제했던 것들 이런 거 전부 다 유죄 났고 무죄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할 것 같아요.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작성은 유죄예요. 아. 그리고 이거를 폐기하는 것도 유죄예요. 근데 자기들이 사후에 가서 만들어 놓고 또 문제될까 봐 폐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행은 못했어요. 그래서 실행은 행사 부분만 무죄예요. 아, 행사가 그 네. 의미구나. 실행했던. 그렇죠. 그래서 행사는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무죄고 전원 유죄로 나왔다라는 점이 조금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형량 부분에서 이게 맞냐? 특검이 10년 구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강조 기자가 정리를 해준 건데 논의를 했어요. 만약에 대호가 이 혐의로 기소를 받았다라면 70년 나왔을 거다. 10년 구형도 문제고 7년 선고도 문제다. 요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 가지는 이 재판을 진행한 윤석식 부장이 형사합 일부거든요. 예. 대법관 후보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아마
평론할 때 필요할 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그렇게 정리해야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그러니까 짬밥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네. 예.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예. 이야기하면 1심은 이게 무슨 내란 재판인지 아니면 무슨 자범 재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일단 이번 2심은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좀 내란 재판 같다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저기 위에 그 국무위원 2인 배제됐었다. 저게 처음에 무죄에 나왔던 게 뭐냐면 국무회의에서 오라고 전화를 못 받은 7명에 대해서만 이거는 의결권 침해했다라고 했고 2명은 전화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왔었거든요. 요거는 전화했는데 니네가 안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의결권 침해 아니라고 했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전화해서 정말 뭐 1분 만에 뛰어와. 이건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슈퍼맨도 아니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의결권 침해다. 아주 현실적으로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무죄에서 유죄로 된 것도 저건 뭐냐면 헌법 질서를 파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이 공무원들한테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공보 업무, 어차피 이런 업무 하는 거는 공무원들의 업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직권남용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공보 업무가 이 사람들의 본연의 업무라 할지라도 상사의 죄를 은폐시켜주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죄다라고 해서 유죄로 바뀐 거죠. 그리고 1심에서는 뭐 초범이라서 뭐 감경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긴 하지만 그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는 한 10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7년이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윤석열 뭐 워낙 내란 관련된 게 많이 남아 있어서 합치면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반란죄 뭐 외환죄. 그다음에 반란죄 적용한대. 네, 이번에 이제 반란죄 적용하기로 특검이. 해가지고. 야, 네, 그래서 그래서 바라볼 점은 2심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재판인 점 그리고 앞서서 다 유죄라서 이게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